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시댁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나 시집살이가 심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미혼 때는 큰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특이하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바로 남편과의 연애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는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3이 되기 전 아빠의 고향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 학교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날라리였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매번 학교에 지각을 하고 빼먹기 일쑤였죠. 공부에 흥미가 하나도 없었던 애가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니만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자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는 전교등수에 들어갈 정도로 착실한 학생으로 바뀌었죠. 대학은커녕 사람굿이라면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시부모님께 저는 기인이었어요. 시댁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음식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워낙 사고뭉치에 공부도 잘 못하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식당 서빙이라도 시켜야 하나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찰나에 저를 만나서 갑자기 착실하게 변하더니 떡하니 수능까지 잘 보고 좋은 대학까지 진학을 해 졸업을 했으니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동네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도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0년이 넘는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다퉈서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를 다시 연결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셨죠. 그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아끼셨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도 본가 지역으로 떠나서 수재들이 모인다는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연애를 하면서 형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본가 지역으로 오시게 되면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형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죠. 어머, 유영 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남자친구 집에 자주 와도 괜찮아? 안 그래도 여기 좁은 지역인데 나중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곤 하지만 결혼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아니 결혼하고 보니 가족 행사란 행사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렇게 다 참석하는 것 같네. 유영 씨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해? 아, 워낙 오래 만나서 그런지 저도 여기가 집같이 느껴져요. 성진이도 저희 집 행사에 거의 참석해서 그냥 절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고요. 그래서 아마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여자친구라기보단 그냥 성진이 절친으로 오는 것도 있네요. 그래요. 형수님, 유영이는 그냥 거의 우리 집 막내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엄마랑 아빠는 나보다 유영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정신 차리게 해준 애라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건 인정. 우리 집에서는 거의 뭐 구세주죠. 그래도 형수님, 겉으로 보면 차갑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딱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얘가 마음도 좀 여리고 보기보다 순수해요. 아마 친해지면 형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네 집 행사 오는 거 보면 좀 웃기던데? 어려 보이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가 본데? 원래 가족 행사에는 가족만 참석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오래 봤다곤 하지만 이렇게 오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가? 아님 눈치가 없는 건가? 아, 형수님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다음에는 저도 성진이 부모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저도 10년 넘게 봐오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오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에도 형님은 저를 경계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혼이고 여자친구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배려해 주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 마주치면서 느낀 바로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였어요. 생각을 해보니 저는 10년 넘게 봐왔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편안했지만 형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댁으로 가는 발길을 줄이게 되었죠. 가끔씩 왜 오지 않느냐는 전화를 해오시는 시모에게는 대충 둘러대곤 했습니다. 유영아, 요즘 바쁘니? 아, 왜 이렇게 동치배를 안 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이번 주말에도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좀 서운했다. 얼굴 잊어버리겠어. 맛있는 음식 자주 먹으러 와야지. 왜? 성진이가 뭐라고 하디? 걔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걔가 잘못하면 내가 혼내줄게. 유영이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놓을 테니까 이번에 시간 내서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 바빠서 못 오면 내가 성진이 편으로 음식 보낼게. 아, 어머니,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주말에도 바빴네요. 기다리셨는 줄은 몰랐어요. 성진이랑도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들어서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세요?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는 어머니가 저녁 차려주시지 마시고 제가 아는 맛집 가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아유, 그래. 내 생각해주는 건 유영이밖에 없구나. 성진이 그놈의 자식은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몰라주는데 우리 유영이는 내 맘을 딱 알아주네. 성진이가 못살게 굴거들랑 언제든지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 너는 우리 집 막내딸인 거 알지? 내 친구 딸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귀한 딸이야. 우리 성진이가 얼른 자리를 잡아야 유영이도 데리고 올 텐데 걱정이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진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자리도 잘 잡고 있어요. 안 그래도 결혼 때문에 저희도 많이 대하고 있어요. 작년에 아주버님 결혼하셔서 바로 저희가 결혼하기는 무리일 것 같아서요.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유영이 너는 워낙 성진이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걱정은 안 하지만 성진이 때문에 걱정이지 뭐. 제가 혹여나 네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보니 우리 큰애 봤었지? 큰며느리가 정말 참하고 착해. 유영이도 친해지면 좋겠구나. 아무래도 유영이는 우리랑 오래 봐왔지만 큰며느리는 이제 우리 집에 갓 들어왔으니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할 거야. 보면 어색하겠지만 큰며느리가 진짜 좋은 아이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큰며느리도 우리 집 귀한 손님이니 유영이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도 매번 시댁에 가서 놀 때도 많았는데 몇 달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으니 시부모님이 전화가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생각해주는 분들이셨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형님이 시집을 오시고 나서는 시부모님이 무척이나 신경을 써주시는 듯 했어요. 통화를 할 때마다 형님 칭찬도 많이 하셨고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어느 날 아주버님이 먼저 저희에게 같이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형님도 같이 동의를 한 내용인 줄 알고 기쁘게 만났지만 형님의 얼굴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형이 웬일이야? 우리한테 밥을 더 사준다고 하고? 형한테 밥 얻어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안 그래도 유형이랑 다 같이 식사 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딱 맞춰서 형이 연락했네. 근데 형수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봐요. 어디 몸 안 좋으세요? 무리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형수는 신경 쓰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진 얼굴 보기도 어렵지 않았냐. 유영이도 그렇고 아무리 10년 넘게 너랑 사귀었는데 나는 채 100번도 못 본 것 같네. 미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 마련했어. 우리 와이프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안 그래도 엄마가 너희 내년쯤에 결혼 계획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자리 마련했지. 안 그래도 형한테 말하려고 했어. 우리 결혼하려고. 우리도 이제 결혼할 때 됐지. 원래 작년에 할까 했는데 마침 형이 형수님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순서를 놓쳤지. 농담이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이 딱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획하고 있지. 어차피 신혼집도 다 마련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동네에서는 부부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 도련님은 참, 아직 결혼식장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예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너무 쉽게 말하네. 근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나도 유영 씨랑 좀 만나가지고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시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어요? 유영 씨, 보기보다 좀 여우가구나? 네? 성진이 부모님이랑은 워낙 오래 배웠던 사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편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서로 친구셔가지고 더 편한 것도 있고요.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부터 저를 봐가지고 그냥 성진이랑 똑같이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그냥 신혼집으로 하려고요. 가전이나 가구들도 다 오래되지 않아서요. 에이, 아무리 오래 봤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 여자친구인데 그냥 곱게만 보는 게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유영 씨 부모님이 집 해주셨다며? 그럼 그거 시부모님도 아시겠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쁨 받는 건 아니야? 농담. 어쨌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도련님도 10년 넘게 사귀었다고 하고 다들 유영 씨랑 친해지라고만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당신은 왜 쓸데없이 그렇게 물어봐? 당신한테도 말했었잖아. 성진이 방황할 때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다들 성진이 방황하는 거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 나 그 성진이가 유영이 말만 들었다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선 은인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것도 다 유영이 덕이지. 아주버님이 칭찬을 해주시자 형님의 표정은 더욱 나빠졌죠. 처음에는 나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집을 오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에 대한 칭찬만 했기 때문에 얄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형님 부탁도 들어드렸죠.
1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었던 저는 형님이 근무하는 곳에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시자 무상으로 디저트를 준비해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형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지인들을 끌고 카페로 와 디저트를 모두 쓸어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자친구가 형님과 지인분들이 있던 날 갑자기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 유영이 카페 매출 올려주려고 일부러 여기 오는구나. 형수님 회사랑 좀 거리 있지 않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유, 형수님, 생각보다 마음이 깊으시네. 낮 시간대에 워낙 바빠가지고 오늘 도와줄까 싶어서 깜짝 방문해봤는데 이렇게 계실 줄이야. 형수님 계시다니 진짜 의외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다니 감사하네요. 도련님, 근무 중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유영 씨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들렸어요. 안 그래도 이제 가보려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딱 시간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제 가보려고 했어요. 유영 씨 고마워요. 디저트까지 챙겨줘가지고 잘 먹을게요. 에? 형수님, 이 많은 디저트 유영이가 그냥 챙겨줬어요? 에이, 그러면 조금 디저트 값은 내고 가셔야죠. 형수님, 이건 너무 많아요. 이제 다른 손님들 받아야 하는데 이거 다 가지고 가시면 다른 손님들은 디저트 못 먹잖아요. 유영이가 워낙 착해가지고 그냥 다 줬는가 본데 형수님 그래도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디저트 값은 주세요. 유영이 거의 새벽부터 깨어나서 이거 다 일일이 만든 거거든요. 고생하는데 조금 챙겨주세요. 도련님, 이거 유영 씨가 그냥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나 먹으라고만 준 게 아니라 회사 가지고 가서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서 먹으라고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면 이 먼 곳까지 왜 오겠어요? 유영 씨가 하도 부탁해서 내가 온 거지. 그렇죠, 유영 씨? 그래. 내가 드리는 거야. 안 그래도 디저트 홍보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형님 회사에 가지고 가서 나눠드리면 그게 홍보도 되니까. 형님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괜찮아요. 오늘 일찍 가게 문 닫으면 좋지 뭐.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디저트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다시 만들려고 하면 힘든 거 내가 다 아는데. 형수님, 어쨌든 오늘은 유영이가 선물로 드린 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엔 디저트 값 챙겨주세요. 아니, 커피 값도 이제는 내고 드셔야겠다. 저번에도 유영이가 디저트 엄청 챙겨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한 번만인 줄 알았는데. 도련님, 내 지인들도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참, 회사 주변에도 널린 게 카페인데 내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서 먹고 가는 건데. 알겠어요. 치사해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내 돈 주고 그냥 편한 곳에서 사 먹을게요. 유영 씨, 근데 그새 나왔다고 도련님 불렀어요? 아주 그냥 여우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대더니만 여우 맞네. 그렇게 싫었으면 유영 씨가 직접 말로 하면 될걸. 도련님까지 불러서 이렇게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참, 유영 씨 너무하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성진이 부른 게 아니고 갑자기 깜짝 방문한 거예요. 저도 오늘 성진이 쉬는 줄 몰랐어요.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저도 당황스럽지만 제가 성진이 보고 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에이, 됐어. 유영 씨 마음 어떤지 내가 잘 알았네. 그래도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 난데 직접 불편하다고 말해줬으면 더 좋았잖아. 이제 알겠네.
우리 시부모님이랑 남편, 도련님까지 어떻게 홀렸는지 내가 딱 알겠어. 암튼 커피 잘 마셨어요. 형님은 마치 제가 이 상황이 싫어서 남편을 부른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형님은 그날 이후로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워낙 오래 연애를 하기도 했고 동창들이 많아 하객들도 서로 다 친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양가 부모님들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마치 동네 행사처럼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서 형님은 더욱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런 거 욕심을 크게 냈나 보다. 누가 이렇게 결혼식을 동네 잔치처럼 해? 총구석도 아니고. 동서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어. 내가 잘 말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하면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뒷말 나올 텐데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 쓰이시겠어? 아, 이거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희 부모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양가 부모님이 오래 친하게 지내셨고 다들 지인분들이 친구시거든요. 저희는 결혼 준비 거의 안 했어요. 다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거의 동네 주민분들을 알고 계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좀 너무하시네. 우리 결혼할 때는 빨리빨리 결혼식 끝내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시더니 여기는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시고 너무한다 정말.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동서네 집에서 다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한 거야? 아니, 맏며느리 결혼할 때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크게 보이는데 저희 뭐 준비한 거 없어요. 그냥 겸사겸사 동네 사람들 초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커진 거지. 결혼식은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형님 결혼하실 때는 고급 호텔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형님 친정 동네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때 못 가봤는데 버스 대절도 안 된다고 하셔서 시부모님이랑 남편만 갔잖아요. 형님이 형님 친인척분들 부르면 자리 모자란다고 하셔서 저희 시부모님이 많이 배려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형님 결혼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아니, 돈을 떠나서 규모를 말하는 거지, 내 말은. 우리 결혼할 때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한 건 없었거든. 동서 결혼할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아무리 내 친정 동네가 여기서 몇 시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버스 대절이 안 되면 그냥 개인 차량 가지고 같이 와서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형님.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까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형님 결혼하실 때는 다 고급으로 시부모님이 맞춰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잔치만 하는 거지. 예물 예단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님은 자신이 결혼을 할 때랑 비교를 하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했지만 따지고 보면 형님 결혼식 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정말 소박했어요. 형님 결혼식에는 그 지역에서도 최고급 웨딩홀의 웨딩드레스까지 다 시부모님이 해주셨고 예물까지 고가로 맞춰주셨거든요. 거기다가 형님은 거의 몸만 오는 거나 다름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부모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형님 동네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정도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셨었죠. 그에 반해서 저는 동네 행사처럼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저에게 시부모님이 더 많은 것을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형님은 자꾸만 자신을 차별한다며 말을 꺼내셨어요. 본격적으로 차별을 한다고 언급을 하신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 유영아. 아니, 둘째야.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가서 많이 피곤했지? 우리가 너무 크게 잔치를 벌여놓아가지고 네가 쉬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모르겠구나. 내가 내심 걱정했다. 여행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식사 자리는 좀 더 여유롭게 시간 내서 해도 되는 것을. 어쨌든 이제야 우리 진정한 식구가 되었구나. 두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니 내가 정말 기쁘다.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행 가서 편하게 푹 쉬다 왔어요.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지 피곤하지 않고 푹 쉴 수 있었어요. 다음에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휴양지라서 진짜 푹 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 여행 가면서 남편이랑 많이 얘기했는데 다음 휴가 때는 다 같이 가요. 그래. 우리 다 같이 휴가 가면 정말 좋겠구나. 그리고 너희 여행 간 사이에 집 리모델링은 다 잘 마무리되었다. 듣고선 놀라지 않았니? 내가 살짝 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되었더구나. 사부인이랑 나랑 같이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집주인이 와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급한 것들만 정리를 했다.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이 집 리모델링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 거기 그냥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동서가 그런 거 아니었어? 저번에 저희 집 욕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역시 아버님, 어머님은 저보다 둘째 며느리가 이쁘긴 한가 봐요. 참 섭섭하네. 아무리 오래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잖아요. 그네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성진이네 결혼할 때는 우리가 한 푼도 낸 거 없어서 그래. 다 유영이네 집에서 마련해줘서 성진이 말 그대로 몸만 장가간 건데 그거라도 우리가 해줘야지. 그네야 그래도 너 시집 올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니. 거기다가 그 집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싹 다 리모델링하고 들어간 건데 얼마 안 살고 또 리모델링 하겠다 하니 우리가 말을 안 꺼낸 거다. 유영이 시집 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해준 거야. 에이, 그래도 어머님, 그거랑은 다르죠. 아무튼 동서 진짜 다시 봐야겠다. 저번에 동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올 것처럼 해놓고선 또 어머님 아버님이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니까 입 싹 닫았나 보네. 아우, 동서, 나는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는데 동서는 여우가라니까.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리모델링 비용은 처음에 저희 집에서 다 지불한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업체 찾아가셔서 미리 다 지불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님 댁 욕실 리모델링 비용도 어머님이 내셨다고 하시던데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부모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그래, 형수님. 형수님이 계속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도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리모델링 하면서 비용 내셨대요. 안 그래도 오늘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형수님 민망하겠네. 아무튼 형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해요. 저는 완전 빈손으로 장가 갔는데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은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셨고 제가 여우짓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형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는 형님 빼고 아주버님만 오기 시작했죠. 형님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군가가 형님의 참석을 계속해서 압박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들 자유롭게 참석하길 바랬기 때문에 형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형님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의 차별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 같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빈대떡을 부쳐 먹게 되었어요. 그날은 형님이 오랜만에 참석을 했죠. 형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바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형님은 싸늘하게 저를 보더니 그대로 무시한 채 지나쳤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빈대떡을 부치고 있는데 형님은 저에게 차갑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동서, 그동안 어떻게 그 속내를 감추고 살았어?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면서 살았을 줄이야 난 상상조차 못했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이 집에서 아무리 그래도 남인데 동서만 오면 다들 무슨 왕이라도 온 마냥 다들 어쩔 줄 모르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가 역시나더라고.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형님, 아까 제가 인사했는데 무시하시고 요즘 제가 연락드려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답장도 안 하시잖아요.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아주버님한테 여쭤봐도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형님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아주버님? 진짜 동서 여우다 여우야. 지금까지 아주버님 하면서 얼마나 꼬리쳤니? 우리 남편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 동서도 다 알면서 그래서 꼬리친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구역질 나가지고 여기서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동서 형제 사이에 끼어서 여왕벌 놀이하니까 재밌었어? 내가 오늘은 꼭 밝혀내서 동서 정체 다 까발릴 거야.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무슨 꼬리를 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제가요? 저랑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님, 저랑 아주버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신 건지 저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아, 그래. 그렇게 뻔뻔해야 유부남에다가 시댁 식구한테 꼬리 치는 거지. 증거 영상 다 있어. 너 빼박이야. 이거 보고도 그런 뻔뻔한 말 나오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집안 분란 안 익히려고 꾹꾹 참아왔는데 동서 뻔뻔한 얼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형님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소리를 치시더니 빈대떡을 부치고 있던 저를 향해서 날달걀을 던지셨어요. 저는 놀라 형님을 쳐다봤고 모든 시댁 식구들도 놀라 모두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영상을 틀어 가족들을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저와 아주버님이 형님 댁 작은 방에서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저 어깨를 두드리며 나왔고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는 영상이었죠. 형님, 이거 오해예요. 같이 작은 방에 들어간 건 맞지만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버님,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아니, 아주버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 며칠 후에 결혼기념일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계속 싸워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서 분위기 좀 풀어야 할 것 같다고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한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형님, 아주버님 핸드폰에 여자 통화 기록 있으면
난리 나신다면서요. 그래서 가족인 저한테 부탁하신 거라고요. 뭔 개소리야. 우리 남편이 무슨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다고 그래? 지금 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너랑 남편 무슨 일 있잖아. 동서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 그거 우리 남편이 해준 거 아니야? 남편이 얼마 전에 목걸이 숨겨놓았길래 나는 그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떡하니 동서가 하고 있네. 아, 이건 뭘로 설명할 건데?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형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목걸이 아주버님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까지 싹 다 사신 거예요. 저기 봐요. 어머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디자인만 다르고 같은 브랜드 목걸이 해 주신 거라고요. 진짜 형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여운이 꼬리를 치니 그러시는 거냐고요. 뭐? 그럼 왜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진짜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남편이랑 하루에 몇 통씩 전화한 것도?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온 블랙박스도 있는데. 진짜 너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알리바이 만들려고 어머님한테도 선물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형님, 아주버님이 형님이 자꾸 저랑 아주버님 사이 의심하셔가지고 힘드시대요. 그래도 형님이랑 사이 잘 풀고 저한테도 형님이랑 잘 지내보려 노력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셨어요. 형님이 자기 따라 여기 지역 오셔가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예민해진 거라면서 저한테 따로 부탁도 하시고 그러셨다고요.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온 것도 차만 같이 타서 갔다 왔지. 남편 지방 출장 간 곳에서 볼 일이 있으셔서 간 김에 남편 부탁으로 데리고 가신 거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형님은 그동안 아주버님의 행적을 계속 쫓고 계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차별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아주버님을 의심하게 되셨고, 집안 곳곳에 CCTV를 달았을 뿐만 아니라 차 안에도 녹음기를 놓고 매일 블랙박스를 확인하셨던 것이었죠. 딱 한 번 있었던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왔던 것도 남편이 자신이 출장을 간 지방에서 볼 일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와달란 남편의 부탁에 같이 간 것이었어요. 형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몰래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와준 아내를 놓을 수 없어 계속 참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하였고 다른 여자와의 전화통화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형님 때문에 가족이었던 저에게 부탁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형님이 오지 않았던 건 역시 매번 저와 시댁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면서 아주버님과 다투게 되며 방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아주버님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아주버님을 설득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동서, 남편이 통 내 전화를 안 받네. 동서가 한번 전화를 해주면 안 될까? 내 전화며 우리 가족 전화며 아무것도 받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통화 좀 하고 싶어서 이대로는 이혼 못하겠어. 내 잘못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 형님,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그 부탁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여러 번 기회를 드렸잖아요. 형님이 과도하게 의심하셨고 아주버님이 형님 친정에도 가서 무릎 꿇고 잘못 없는데 사과를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로 노력하셨고 관계 개선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
형님은 끝까지 의심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하나 오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의심이 커지더라고. 동서는 이해하지? 우리 같은 여자잖아. 동서도 도련님 밖에서 다른 여자들 둘이서 만나고 그러면 의심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하고 자기 행적 다 일일이 밝혔으면 그러게까진 하지 않으셨어야죠. 시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버님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잖아요. 형님 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댁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형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저는 그때 당시 달걀을 맞았던 것과 저에게 폭언을 했다는 건 모두 증언을 하게 되면서 형님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증언을 통해서 접근 금지까지 신청을 하셨죠.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전부터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계속했었고 차별에 대한 섭섭함을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모든 부분들을 감싸 안아줬음에도 형님은 자신의 만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지금은 아주버님도 좋은 분을 만나고 계세요. 몇 번 만났을 때 저에게도 너무나 상냥하게 잘해주시고 아주버님이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신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착잡한 기분도 드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